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의 특징주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특징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를 거론하면서 시간의 종목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ECS 그리고 로보티즈 두 기업들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10년사로 나가도 괜찮을 정도라고 말하면서 기술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CS는 10%대, 로보티즈는 6.37% 상승합니다. 챗 GPT로 커진 불씨가 이제는 AI 그룹주의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KT 그룹주가 초거대 AI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KT 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KTIS 그리고 KTCS가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데요. KTIS는 3.77%, KTCS는 6.43% 시간 외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2분기쯤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관련주 안에서 컴퍼니 K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퍼니 K는 상한가를 찍었네요. 시간의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KTIS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특히 KTIS냐 CS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얘기도 있고 사실 이 사업 부분에 대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KTIS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KTIS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특히 지금 최근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 챗 GPT 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이 챗 GPT 중에서 특히 이 한국 쪽에서만 봤을 때 이 특히 통신사들이 계속적으로 진출을 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KT의 좀 그 인공지능 초거대 AI 인공지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에 특히 시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초거대 서비스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 공개를 하면서 특히 이 다른 통신사들보다 특히 파라미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챗 GPT가 사실 한국에 있어서 직접 수혜주를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챗 GPT라는 것도 사실 대부분이 영문으로 많은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국어 기반 AI 서비스에서 또 따로 면밀하게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챗 GPT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영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도 빠르고 좀 끊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어인 부분에 있어서 좀 느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영문에 비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화가 된 버전에 대해서 따로 좀 관련주를 찾아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KT가 그 믿음이라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면밀하게 짚어보고 가자면 특히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지금 3.5 버전이 있고 이 3.5 버전에서 사실 파라미터 숫자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 숫자의 경우 한 1750억 개 정도 되고요. 이 KT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2000억 개 정도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술로서 저희에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챗 GPT와도 유사한 흐름을 유사한 기술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KTIS 같은 경우에는 이 KT가 출시하는 초거대 AI 서비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접 수혜다라고 논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이 KT가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AI에 대해서 좀 뭔가 부각이 됐을 때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KTI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KTCS의 이제 최대 주주로서 되어 있습니다. 또한 KTIS 같은 경우에는 이 KT의 최대 주주로 한 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KT가 계속적으로 AI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사실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AI 같은 AI 테마 쪽 시장에서 사실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서서 뉴스만 붙으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면밀히 좀 이 주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원, 손절가는 2,7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은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기도 하고 차트상 너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했고 보여주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없으실까요? 사실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 KTIS가 그렇고 CS도 그렇고 이 기존의 114 전화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KT가 계속적으로 그룹 내 다변화를 했을 때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 AI 챗 GPT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KTIS와 같은 이런 그룹주들은 사실 아직 그런 종목들보다는 주목을 덜 받았다. 만약에 그래서 챗 GPT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챗 GPT라는 테마 안에서 KTIS에 대해서 저희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가 7개월 만에 64,000원대를 회복하는 등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외국인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2조 5천억 원을 넘는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에서 약 6조 8천억 원을 사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수세의 37%가량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매수세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은 17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저번 주 눈여겨볼 종목은 엔터주였죠. JYP 엔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려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세가 무려 BTS보다 가파르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고성장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호실적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이키즈의 높은 앨범 판매량이 꼽히고 있습니다. JYP 엔터 8일째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덴티움을 일주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는 4일째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넷플릭스 피지컬 100 흥행 예감에 IMBC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저는 IMBC라는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상승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은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가격을 유지해주거나 좀 일부 조정을 준다면 한 번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IMBC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상승을 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은 특히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의 그 글로벌 TV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피지컬 100이라는 지금 TV쇼 같은 경우에는 이 넷플릭스 글로벌 부분에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7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주말에는 한 5위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넷플릭스 OTT 관련 콘텐츠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초점을 뒀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TV쇼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좀 흥행을 이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100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징어 게임이 좀 생각이 나는 진행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부분에서 좀 흥행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IMBC 같은 경우에는 그 MBC 그룹 내 특히 이 방송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피지컬 100 이후에는 기존의 그 지상파 방송사를 좀 다르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방송 콘텐츠사들은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저조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MBC의 어떤 임원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뉴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특히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들은 자기는 특히 지상파 방송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상파를 둔 글로벌 컨텐츠 기업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상파 방송으로만 계속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사실
지상파 방송들도 콘텐츠를 하려면 한다라고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전통 방송사들이 OTT 진출에 있어서 좀 꺼려했던 부분이라든지 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TT 관련해서 콘텐츠 나가는 콘텐츠들이 대부분이 좀 폭력성이 상당히 좀 짙은 부분이 있고요. 선정성 논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시 송출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OTT 진입을 꺼려왔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런 피지컬 100이라는 이런 콘텐츠를 기점으로 좀 달라져야 되는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피지컬 100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시장을 좀 이미 겨냥을 하고 만들어진 기획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향후 순위가 계속적으로 좀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순위와 함께 주가도 같이 탄력성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3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이 나스닥 수급이 넷플릭스 쪽으로 강하니까 국내 수혜 기업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OTT 안에서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주들은 수급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컨텐츠주들이 저는 아직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는 사실 물론 넷플릭스 쪽도 호재 쪽으로 같이 모멘텀이 갈 수 있습니다만 특히 낙폭이 심했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은 하락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아직도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작년 하반기 동안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없었던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물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예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만 앞으로 상반기에 특히 좀 많이 기대가 된 콘텐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입장에서 아직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넷플릭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는 기관 순매수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가전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만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는데요. 이 견조한 기초 체력을 기반으로 한 LG전자를 기관은 9일째 매수를 합니다. 아난티는 내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면서 기관이 5일째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콘텐츠 사업은 카카오처럼 이 콘텐츠 열풍에 올라탄 카카오가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내자 업계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가 이끄는 K 웹툰 사업은 콘텐츠 인기가 유통 플랫폼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한 방식을 국내 콘텐츠 업계 전반에 벤치마케팅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평 속에서 그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며 기관은 4일째 매수합니다. 노바렉스도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힘을 받으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무려 6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25%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관은 4일째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특히 저는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잊혀진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잊혀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 기간 수급이 좀 시작되는 단계에서 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기식 제조 OEM, ODM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노바렉스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좀 같이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존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국내 및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많이 못 엮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앞으로는 좀 해외 매출 비중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노바렉스 또한 해외 리오프닝으로 같이 엮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였던 반면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대로 급격한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 12%까지 이제 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는 배경에는 특히 이 글로벌 제약사
중 하나인 GNC라는 기업이 이제 기업을 통해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좀 수출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좀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노바렉스의 특히 좀 가파른 주가 하락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도 한몫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주가 하락도 불러왔고요. 사실 이 200억 원이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증설 쪽에 쓰인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신규 파트너사인 그 GNC와 또 이 물량을 납품해야 되는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두 가지 니즈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외 매출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 물량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기식 중에서 가장 1위 업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OEM, ODM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인정 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인정 원료가 국내 최다 건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 외주를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노바렉스가 앞서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시장의 비관심 속에서 특히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국 모멘텀이 새로 생긴다면은 사실 낙폭과대로 인한 특히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좀 쏠쏠하게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9,7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14,500원이고요. 손절가는 9,700원입니다. 잊혀졌던 노바렉스 다시 한번 끄집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 특징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사모펀드가 공통적으로 LNF를 매수를 했습니다. LNF가 테슬라 가격 인하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일단 올해 1분기부터 신규 공장 가동으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LNF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사모펀드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기아도 볼까요? 기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를 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SUV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한 덕분인데요. 기아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사모펀드는 오히려 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에도 소비 침체를 뚫고 전기차 판매를 늘리면서 영업이익을 9조 원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올려잡습니다.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도 보도록 하죠. 색조 화장품 OEM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명품 화장품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자 사모펀드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CNC 인터내셔널의 사모 수급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블록딜로 추정되는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립 화장, 색조 화장 쪽으로 특히 한 6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서서 특히 오늘부터 실내 노마스크가 시행이 되는데 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의료 업계를 제외한 부분에서 다 노마스크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전에 들으셨다시피 특히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로 하여금 해외 브랜드들로 하여금 특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입생로랑이라든지 맥이라든지 디올 등 이런 프레스티지 브랜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뭐 제가 립스틱을 사용하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잘 흥행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YSL이라든지 디올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 한국 내에서도 많은 소비자층을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CNC 인터내셔널이 해외 러브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종업계 대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ODM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에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봤는데 이런 쪽으로 제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도 계약적으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러브콜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같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노바렉스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바렉스 종목과 비슷하게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매출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리오프닝이 점차 단계가 완화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북미향 관련해서도 뭐 K-뷰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키워드로서 인기가 있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고 목표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스크 해제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변동성 여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시가에 좀 많이 뜨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에 대해서 좀 높게 형성이 된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잠시 기다렸다가 이런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쪽으로 쏠린다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오르게 되면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사항을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